마르셀 프루스트. 이 이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소설가? 아니죠. 그는 인간의 의식, 그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든 탐험가에 가깝습니다. 기억과 감정이라는 복잡한 미로를 헤집고 다닌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의 대표작 스완의 사랑을 현미개구처럼 들여다보면서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병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예술을 통해 영원해지는지 그 아주 놀라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 거예요. 스완이라는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거의 심리 보고서처럼 분석해 볼 건데요. 먼저 프로스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고 그의 사랑 이야기를 총 3막으로 나눠서 해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걸 예술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장 내면 세계의 탐험가로 들어가 보죠. 아니, 프루스트 이 사람 대체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마음속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요, 바로 그의 삶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병이나 고립은 저주 같잖아요. 근데 프루스트한테는 이게 오히려 축복이었던 거죠. 세상과 단절되면서 그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게 된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유명한 코르크방. 이게 그냥 침실이 아니었어요.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기 내면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준, 말하자면 그의 문학적 우주가 탄생한 자궁 같은 곳이었죠. 자, 여기서 그의 핵심 철학이 나옵니다. 프로스트한테 예술은요,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진짜 현실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은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하지만 예술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담긴 본질을 딱 붙잡아서 영원이라는 액자 안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 이게 그의 모든 작품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자, 그럼 이제 프루스트의 이런 생각들이 실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2장이죠. 살해 연구, 스완의 사랑. 이건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프루스트 사상의 완벽한 실전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대 위 선수들 한번 보실까요? 아주 세련된 부르주아 스완이 있고요.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오데트,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는 아주 속물적인 베르듀링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건 진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스완이라는 한 남자의 머릿속, 그 내면의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심리극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1막입니다. 이 사랑,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강렬한 첫눈의 반함?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지적인 예술 감상에서 시작돼요.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 스완의 그 위대한 사랑이 사실은 아무런 매력도 못 느끼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 묘사된 것처럼 처음엔 그냥 초췌하고 날카로운 여자였을 뿐이죠. 누가 이게 그런 지독한 집착으로 변할 줄 알았겠어요. 바로 이 부분. 여기서 프루스트의 천재성이 터져 나옵니다. 스완은 오데트라는 사람한테 반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보티첼리 그림이랑 닮았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그녀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완벽한 이상형이랑 사랑에 빠진 겁니다. 실제 오데트는 어땠는지 그건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림 다음엔 이제 음악이 등판합니다. 베티오의 소나타에 나오는 이 작은 악절이요. 둘사랑의 공식 배경음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들 나올 때마다 깔리는 테마곡처럼요. 이 멜로디가 들릴 때마다 스완의 감정은 막 부풀어 오르고 그가 만든 환상은 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제 이 음악은 그냥 음악이 아니라 그들 사랑의 증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환상은 영원할 수가 없죠. 이제 이 막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변해가는지 그 추락을 보게 될 겁니다. 스완도 머리로는 알아요. 오데트가 자기랑 안 맞는 여자라는 걸. 근데 감정은 완전 딴판이죠. 여기 나온 문장처럼 사랑과 질투, 그리고 다시 애정과 연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화학 공장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질투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이 기막힌 역설. 이제 그의 사랑은 정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병적인 논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당시 사회를 정말 기가 막히게 꼬집어요. 스완이 속으로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가 있는 곳은 뭐죠? 속물들만 모여서 가식 떠는 살롱이잖아요.
그의 깊은 고통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환상엔 유통기한이 있는 법이죠. 언젠가는 현실이라는 강한 빛 앞에서 산산조각나게 마련입니다. 자, 이제 3막, 그 고통스러운 붕괴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프루스트는 아주 잔인한 진실을 보여주죠. 스완이 사랑했던 건 진짜 오데트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것. 그는 사랑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병을 앓았던 환자였을 뿐입니다. 내가 내 타입도 아닌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가장 큰 사랑을 했다니? 이야, 정말 이 절규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기나긴 꿈에서 깨어나서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이없었는지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야기도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프루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돼요. 이 모든 폐허 속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스완은 우연히 그 음악, 뱅테유의 소나타를 다시 듣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그 음악은 오데트를 떠올리게 하지 않아요. 대신 사랑에 빠져있던 과거의 자기 자신을 불러오죠. 현실의 사랑은 연계처럼 사라졌지만 예술, 바로 이 음악이 그 경험 자체를 영원한 감정으로 되살려낸 겁니다. 마치 그의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처럼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프러스트가 말하고 싶었던 최종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성스러운 포로. 이게 대체 뭘까요? 이건 바로 예술을 통해서 영원히 붙잡아둔 우리의 기억, 우리의 감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는 결국 허무하게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예술이 붙잡아둔 이 소중한 순간들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죽음조차도 뺏어갈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인질처럼요. 바로 이 성스러운 포로들이 있기에 유한한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긴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할까요? 프루스트는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드라마는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복잡한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술이라고 말입니다. 프루스트가 던진 이 질문은 수완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한때의 본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여러분만의 성스러운 포로는 무엇인가요? 어떤 음악인가요? 어떤 그림 혹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인가요? 한번 조용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